이 사진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작년 9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있던 건물에 요양원이 개원한 사진입니다. 똑같은 건물이 왼쪽에서는 어린이집이었는데 오른쪽을 보면 요양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나라의 생산성은 하락합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 층은 더 힘들어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집값도 반등은 어렵습니다. 심지어 강남에서는 전세 가격이 7년, 8년, 9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아파트도 많습니다. 전세 가격이 8년, 9년 전으로 돌아간 강남의 아파트 대표 3곳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반포동의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25평입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는 고속터미널역과 신반포역 초역세권이며 강남 한복판의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 1등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곳 아파트 25평 전세가가 무려 9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 아파트의 25평 전세 매물 최저가는 현재 7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5평 전세 7억 5천만 원은 무려 2014년도의 시세입니다. 올해가 2023년이니까 무려 9년 전 전세 가격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실 엘스 아파트입니다. 엘스 아파트는 5,600세대 대단지이며 2호선 잠실 세내역과 종합운동장역을 끼고 있습니다. 이곳 25평은 최근 6억대의 전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래 이력을 살펴보면 25평 전세 6억은 2015년, 2016년대의 가격입니다. 2015년이면 무려 8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전세가가 7년, 8년 전으로 돌아간 강남 아파트, 마지막 세 번째는 잠실 리센치 아파트입니다. 5,500세대의 리센치 아파트는 엘스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곳 잠실 리센치 아파트 25평 최근 전세 시세는 6억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실거래 이력을 살펴보면 25평 전세 6억대는 2015년, 2016년 즈음의 시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16년이면 7년 전으로 전세 가격이 돌아갔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바뀌고 전세 가격은 7년, 8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 반등이 가능할까요? 거래량 조금 늘고 호가 조금 올랐다고 벌써부터 흥분하고 급격히 하락한 만큼 다시 급격히 상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올해는 역전세난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전세가가 하락한 것을 돌려주지 못해서 급매, 급급매로 팔아야 하는 물건이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아니, 팔아야 하는 매물이 계속 나올 텐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그 매물을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다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반등이 어려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값이 다시 상승을 하려면 19년, 20년, 21년과 같은 상승의 조건이 다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려면 적당한 분위기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부동산이 폭등했던 20년, 21년은 어떠했나요?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라고 몇십만 원씩 현금을 주머니에 꽂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이득일 정도로 현금을 몇백만 원씩 공짜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는 1% 수준, 높아야 2%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2021년도에 대출 이자가 3%라고 하면 엄청 고금리라고 하면서 놀랐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현금도 많이 뿌리고 돈을 빌려 쓰기도 매우 쉽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한 번 완전히 잠겼었습니다. 2년 살고 2년 더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원래 2년 끝났으면 시장에 나왔어야 할 매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출도 나오고 이자도 싸고 이사 갈 수는 없으니 올려달라는 대로 전세금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대출도 싸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니 집값이 미친 듯이 치솟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요? 요즘도 돈 쓰라고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주나요? 요즘도 대출 이자가 1%, 2% 이런가요? 요즘도 전세 매물을 그렇게 못 구해서 안달인가요? 요즘 분위기는 2년, 3년 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은커녕 대출이자 갚기도 막막합니다. 요즘 대출 알아보면 이자가 싸면 4%, 비싸면 5%, 6%까지도 올라갑니다. 전세 매물은 남아돌고 집주인들은 세입자 모시기 전쟁입니다. 지난 상승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는데 다시 상승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세 가격이 8년, 9년 전으로 돌아간 아파트는 어느 곳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값 반등이 어려운 이유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고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한창 올랐을 때는 정부가 돈을 막 뿌리고 억지로 나눠주던 시기였지만 그때와 지금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집값이 올라가기는 어렵겠지요. 이제 여러분은 올해 집값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네이버에 전세가율이라고 검색해 보시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전세가율을 검색하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국 전세가율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하락하는 것이 멈추면 그때서야 집값 하락도 멈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 가격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인데 전세가 4억이면 전세가율은 80%이고 집값이 5억인데 전세가 2억이면 전세가율은 40%입니다. 집값이 5억인데 전세가 4억이면 전세 살 바에는 그냥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갭이 1억이니까 1억만 주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5억인데 전세가 2억이면 반대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전세가율을 검색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전세가율을 한 번만 검색해 보셔도 바로 그래프로 알 수 있고 이 그래프를 보신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집값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